오늘부터 미 전역 18개 주에 폭염과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남부 지역은 100도대를 윗돌 것으로 예상되며 동부 지역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폭풍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 상원정보위원회가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 보안 우려로 FTC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틱톡 측은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를 잇는 열차 전용 터널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회의에서도 금리를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둔화를 각오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정례 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지난달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당분간 더 제약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 열릴 회의에서도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나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FOMC 위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Bear markets accompanied by recessions have lasted an average of 15 months and have declined an average of 35%. So we possibly have further and longer to go.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위원 18명 중 17명이 자이언트 스텝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소폭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의 하락을 이어가 이틀 연속 배럴당 $100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번 주 미 전역 18개 주에 폭염과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주 등 중남부 지역에 화씨 100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운 날씨가 위협이 될 수 있어 수분 섭취와 시원한 대피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동부 지역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250건 이상의 폭풍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ust waves of water just hitting me. I couldn't even see like 2 or 3 feet in front of me. It was really scary. My car was rocking. I drive like a little Honda Civic, so like I had to pull over so I didn't get literally washed away. That's how it felt.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잇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폭우와 토네이도가 빈발하는 등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어제 해외 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지 변경 신고의 경우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를 둘 세대나 행정상 관리 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능과 전입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등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떠나 해외 체류하는 경우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과 관련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애플과 구글의 틱톡 퇴출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인 틱톡.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정부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에 틱톡의 사용자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용자 정보에 수시로 접근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인지 조사하라는 겁니다.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틱톡에 대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앱이 아닌 양의 탈을 쓴 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functions as a sophisticated surveillance tool that is harvesting vast amounts of data on U.S. users. That's a problem, not just a national security problem, but to me it looks like a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App Store. 틱톡 앱은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생체 기록과 위치 정보와 같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FCC는 이 같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애플과 구글의 틱톡 퇴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틱톡 측은 사용자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We have never shared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 nor would we. TikTok is not a security threat, and we're doing everything that we can, going above and beyond, working with trusted companies like Oracle, talking to actual agencies in the government that are responsible for national security to make sure that this is cleared up. 오라클 인프라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정부 당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틱톡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과 뉴저지주에 이 두 곳을 잇는 열차 전용 터널이 건설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 허드슨강에 열차 전용 터널인 게이트웨이 건설에 드는 140억 달러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열차는 노스리버 터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1910년에 완공된 낡은 터널인 만큼 1시간에 24대의 열차 통행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새 터널이 완공될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년 전부터 허드슨강 밑에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예산 부담에 대한 각 주정부의 입장 대립과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승인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지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폐기한 후 남부주에서도 임신 중지 금지가 속속 발효되면서 여성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시시피와 플로리다주 등 13개 주는 임신 중지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이 폐기돼 관련 결정권이 각 주로 넘어가자 낙태 금지 제한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마련해 놨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임신 중지 제한법이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태아에서 심각한 기형이 발견되거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한 임신 15주가 넘어가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신매매, 근친 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도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미시시피 주에서도 오늘부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중지를 허용하지만 근친 상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임신 중지 제한법이 발효됐습니다. 한편 여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인사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후에 임신 중지를 금지하는 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 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민간 진단 업체를 통한 검사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민간 진단 검사 업체인 레코프가 오늘부터 원숭이 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공공보건시설을 통해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검사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레코프를 비롯한 5개 검사 업체가 원숭이 두창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DC는 랩코프의 진단검사 합류로 검사 용량이 2배로 늘어난다고 밝히고 원숭이 두창처럼 보이는 발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3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모두 56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이 확인됐고 보건복지부는 오늘 백신 4만 1,000개를 배포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뷔페를 먹고 후기를 작성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온라인 카지노 업체 타임투플레이는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더 벨라지오 호텔과 코스모폴리탄 호텔 등 4곳의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 $500를 제공하고 이후 후기를 작성하면 추가로 $1,000를 주는 뷔페 테스터 이벤트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첨자에게는 항공편과 라스베가스 호텔 4박 이용권도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뷔페 테스터 이벤트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원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로 판매가 금지됐던 전자담배 주례 판매가 일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주례 판매 금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판매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DA는 이번 조치가 판매 금지 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주례 홍보와 판매에 대한 허가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줄 측은 콜롬비아 항소법원에 FDA의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FDA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례 판매를 허용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해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을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Parliament has not objected to th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of 9th of March 2022.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6일 녹색 분류 체계, 이른바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 텍소노미는 환경이나 기후 친화적인 산업을 분류하는 체계로 여기에 포함되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지침이 됩니다. 지난 2020년 논의 시작 이후 원전과 가스는 텍소노미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천연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체코 등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에너지원도 필요하다며 원전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ediným nástrojem, jak v následujících letech našich společných klimatických cílů dosáhnout. 하지만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들과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등은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텍소노미가 이대로 법제화되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유럽의회 의사당 방청석에서도 호성이 터져나왔을 정도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We go next to the objection.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의 녹색 산업 분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원전이 제외돼 있는 현재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이른바 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개정 작업도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이 26개 나라가 참여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연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각국에서 달려온 함정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우리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나란히 정박 중인 항공모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화 탑건의 주역인 F-18 슈퍼호넷, 스텔스 전투기인 F-35C 등을 탑재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입니다. 바로 옆 부두에선 마치 우주선을 방불케 하는 스텔스 구축함 몬스르,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함정 등 미군의 첨단 함정들이 포진했습니다. 참가국 26개국, 함정 38척, 병력 2만 5천여 명 등 올해 림팩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국들을 규합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함정 3척과 잠수함 1척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전력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마라도함은 병력 1000명 외에도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싣고 왔습니다. 우리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8개국 연합군을 지휘해 상륙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병대 병력이 연합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상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남은 훈련 기간 이지스함에서 SM-2 미사일을 발사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사격 훈련도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초에는 한미일 3국이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연합훈련도 실시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비대위가 이틀 만에 수정안을 철회하면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뽑을 때 예비경선 때부터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가 컷오프 결정권을 가진 선거인단을 당 중앙위원으로만 채우겠다고 수정안을 발표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틀 만에 철회한 겁니다. 다만 최고위원들의 경선 컷오프는 비대위안대로 당 중앙위원회가 100% 결정하기로 절충했습니다. 절충을 시도했고 그 절충안이 수정안으로 채택되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2표 중 1표를 자기 지역 출신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권역별 투표제도 철회했습니다. 비수도권 배려라는 취지와 달리 친이재명계가 몰려있는 수도권 의원들의 지도부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비치자 스스로 물러선 겁니다. 비대위 수정안에 반발하며 사퇴했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하게 반발했던 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당원들의 승리다, 아쉽지만 전준위안으로 통과됐다고 환영하는 등 전대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봉합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는 박지원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본 비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무위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하면 출마 의사를 접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대검찰청에 박지원, 서훈 두 전 국정원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를,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합동조사를 강제로 빨리 종결시켰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두 사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이고 당시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정보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냐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종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학생 시절에는 문제를 빨리 풀지 못했고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육 환경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어릴 때 구구단 외우는 게 힘들었다는 허준희 교수.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좌절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기사 제목이 수포자로 나가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학 과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빨리 문제풀이를 해내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자꾸 거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딴소리를 자꾸 묻고 지금 지내놓고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머리를 최대한 써서 뭔가 계속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대에 진학한 뒤에도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인생 스승을 만납니다. 1970년 필즈상을 탄 대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입니다. 그의 수업은 너무 어려워서 100명 학생들 가운데 나중에는 5명만 남았는데 그중 한 명이 허준희 교수였습니다. 히로나카 선생님의 대수기하학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 빠져있는 상태로 지난 10수년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히로나카 교수가 준 퍼즐 조각들 중 하나가 나중에 큰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문제풀이만 시키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제2의 허준희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또 어떤 한 방향으로만 매진해서 달리는 그런 교육밖에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이런 시험제도 이거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까? 그런 그 보충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존슨 총리의 거짓말과 인사 논란으로 장관과 의원 10여 명이 줄사퇴를 해 내각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 의원이 술에 취해서 남성 2명을 성추행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존슨 총리가 핀처 의원의 과거 성비 문제를 알고도 올해 초 그에게 요직을 맡겨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존슨 총리가 거짓으로 변명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총리의 뒤늦은 사과에도 하루 새 관료 10여 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운영이 마비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 파티게이트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 위기를 모면한 존슨 총리는 선거로 받은 막중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당은 총리 신임 투표를 꺼내들었고 총리의 측근들마저 투표로 내쳐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며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52명이 열사병 의심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52명 중 49명은 실내에서 숨졌고 사망자 중 다수는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열도 전역에서 15,657명이 열사병으로 구급 이송됐는데요. 이것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소모리 축제로 유명한 스페인 산페르민 축제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열린 축제로 흥분한 시민들은 붉은 전통 두건을 두 팔 번쩍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인데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 축제는 도시의 수호성인 성 페르민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오랜 지역 축제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6마리의 소들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산페르민 축제의 하이라이트 엔시에로는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7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 2. 국내 개봉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영국에서는 강큰 10대들 때문에 이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정장을 단체로 입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청소년들.
영화 미니언즈 2에 등장하는 최고의 악당을 꿈꾸는 그루처럼 흉내를 낸 건데요. 영국 영화관들이 이런 복장을 한 10대 관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또 물건을 던지는 민폐 행동 때문인데요. 이런 장난은 실제로 영국에서 틱톡을 통해 영화 미니언즈 캐릭터 흉내내기로 유행입니다. 하지만 흥행에 도움된다고 판단할 걸까요? 배급사 측은 이를 문제 삼기보다 청소년 관객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논란인데요. 일부 영화관들은 관람을 방해받은 관객들의 환불 요구에 재정적 타격을 입고 영화 상영을 중단하거나 입장 제한에 나섰습니다. 그림이 걸린 벽면의 스프레이로 더 이상 석유는 안 된다라는 글을 쓰는 남성. 이때 4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풀을 바른 손을 액자에 척 갖다 댑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인데요. 정부의 석유와 가스 관련 계획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최후의 만찬 복제품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겁니다. 매일같이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를 돌며 독특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들. 영국 정부가 세계적인 예술작품 보존에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지만 기후 대응에는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싶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소식은 더 있는데요. 미국에선 최악의 가뭄으로 호수 아래에 잠자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상용됐던 상륙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선박 한 척이 수면 위로 반쯤 모습을 드러낸 이곳.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세계 최대 인공호수인 미국 네바다주의 미드호입니다.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미드호 수심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수송용으로 만들어진 히긴스 상륙정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현재 호수의 수위는 317m. 이는 한 달 전보다 1.3m 낮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m 이상 낮아진 수치인데요. 인간이 일으킨 최악의 가뭄 때문에 최저 수위를 기록 중이라는 미드호. 전문가는 기상 패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호수의 물이 다시 예전만큼 차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라도 날까 브로콜리가 각각의 칸마다 개별 진열된 이곳은 호주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보는 것 같죠? 홍수로 신선식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마트는 평소대로라면 상추를 진열하지만 악천후로 공급이 어려워 브로콜리로 대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호주 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2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수확하던 채소값도 폭등했다는데요. 얼마 전 일부 매장에선 손님들이 브로콜리 줄기를 잘라내 무게를 줄여 값을 덜 내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진이 화제였는데 이런 행동은 이후 절도에 해당한다는 간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